최근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구를 가셨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아주 큰 서문시장도 가셨고, 서문시장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대구 시민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저는 서문시장을 정치인으로서 여러 차례 왔잖아요. 근데 이번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제일 강렬했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근데 좀 오래 있었어요. 두세 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이 어려운 경기에 좀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셨으면 좀 팔아드리고 응원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좀 오래 있고 저도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와주셨고 그 과정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누가 무슨 동원을 했다 이런. 다음 얘기. 질문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보고 좀 화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 대구 시민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평일 오후잖아요. 평일 오후에 다른 지역에서 와보셔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오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만 단위, 2만 단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일각에는 대구 시민들께도 대단히 감사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와주셔서 이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물건을 사주시고 이런 분들도 고마우신 분들 아닌가요?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그분들이 마치 무슨 동원됐냐, 제가 무슨 버스를 잡아드린 것도 예. 아니고 예.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조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명된 무소속 정치일 뿐이잖아요. 당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당협 차원에서 사람을 보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선의로 자기 시간 내줘서 대구를 방문해 주신 지지자들 폄하하는 걸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보수 지지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보수 지지자들을 조롱하고 깎아내린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런 식이어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발적인 선의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아니 저희는 그 뜻을 경청할 일이지 그분들은 이렇다라고 폄하하는 것, 특히 같은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자리에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말이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 이제 이걸 당연히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출마하십니까? 그 말의 취지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죠. 지금 대구 시민들을 뵙고 다른 지역 시민들을 뵈도 보수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거다, 보수가 진짜 꼴이 우습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십니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고 뭔가 그래도 나서서 한번 뭔가 깃발들고 해주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는. 그런데 반면 보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관망하고 다 결정되고 나서 짠하고 나타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는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는 뜻은 저는 그렇게 회피하거나 쭈뼛거리지 않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뭐든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저는 그것이 특히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대구의 정신은 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난관이 처했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2.28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 운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사실 서문시장은 개성학교에 있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3.1운동을 했던, 3월 8일 날 했던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상황들, 산업화를 이끌었던 시기,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서 이 땅을 뺏기지 않았던 그런 정면 승부했던 그 기질과 그 힘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런 정치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난관을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저 한번 믿고 봐주시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출마를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게, 뭐 어디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어디 나올지도 모르시는데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 답을 이렇게 드려요. 저는 지난번에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정치 정말 해보고 싶어요. 헌법, 사실, 상식에 기반한 정치 정말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그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정치의 끝에 뭐가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볼 겁니다. 그러니 뭐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이번에 이 상황에 안 나오면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목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절실하고 마음 급하게 나오는 건 지금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계엄과 탄핵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미래로 가야 될 시점, 제대로 끊어내고 그럴 시점이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뭐 할 일이 생기면 할 수도 있겠죠. 대구 출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전국 어디든 제가 뭘 배제할 이유는 없죠, 당연히. 시민들의 선택이시긴 하지만요. 제 말씀은 저는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나가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 목표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결정할 시간이 뭐 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나갔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TK 의원들 가운데는 한 전 대표가 서울 수도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 여당과 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그 말 속에는 대구 경북이나 영남에 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명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자, 농담이고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영남에 많은 것을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에 대해서 더 큰 존중을 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해요. 반대로 그런데 영남에 있는 시민들은 변화와 보수 재건을 정말로 원하고 계시거든요. 보수의 대주주로서. 마치 영남을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는 국민의힘의 소유라든지 국민의힘이 이미 확실히 지배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영남은 존중의 대상이지 지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조차도 TK 민심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사흘 동안 계셨는데 두 가지 질문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대구 경북의 민심이 바뀌었냐, 그 존중의 대상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거나 이런 정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좀 있다고 느끼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예. 민심 변화가 분명히 있죠.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뭐 동률이 나오는 그냥 동률이 경우도 나오는. 있으니까요. 예. 그만큼 절박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하루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곳에 있었고 2박 3일이면 주무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 전통의 100년 넘은 미도다방에도 갔었고요. 예. 제가 미도다방에 간 이유는 길을 지나면 뭐 저를 좋아하는 분들만 모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도다방 같은 곳을 가면 그래도 전통을 많이 중시하시고 그리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 뭐 저를 반대하실 만한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일부러 가보셨군요. 제가 한번 거기서 쓴소리도 듣고 예. 가르침도 받으려고 갔는데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히려 저를 막 비판하고 이런 분들은 길거리에서 오히려 굉장히 드물었어요. 오히려 과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저는 여당 대표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폭주를 당대표로서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잖아요. 거의 저 혼자 그러면서 제가 고립됐었죠. 그러면서 계엄이 됐고, 계엄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먼저 계엄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당 대표로서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탄핵을 피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질서있는 조기 퇴진, 대통령을 한때 그 약속까지 받았죠. 물론 하루 만에 대통령이 약속을 바로 어겨버렸으니까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통수권까지 그대로 행사하겠다라고 말한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을 더 유지하게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랬으면 유혈 사태가 났을 거고 보수가 절멸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큰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을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전 탄핵에 찬성했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면서 제가 쫓겨날까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런 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아직도 아니 무슨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반감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네. 그리고 제가 대구를 먼저 갔던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죠. 대구 경북에 그런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다. 반감.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직접 뵙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설득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정치입니다. 저는 도망 다니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극복해야 된다는 점. 윤어게인 윤석열 노선. 윤석열 노선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계엄에 대한 문제, 탄핵에 대한 문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에 더 다수가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이 섭섭해하시고 반감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 뜻에 처음부터 공감하셨던 분들에게는 자, 제 말이 맞지 않았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대구에 먼저 간 이유는 이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섭섭하시고 반감을 가졌던 분들께도 호소드리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취지는 이분들께는 제가 맞으니까 당신이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계엄과 탄핵의 이 지긋지긋한 늪 같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우리 보수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고 대한민국 어려워지지 않겠냐. 여기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계엄을 저지했고 그리고 탄핵에도 찬성했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1년여 동안에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 입장과 제 뜻을 공개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런 정치 세력이 저희 말고 없죠. 다들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한 것처럼 했다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다시, 계엄엔 반대했지만 무슨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게 사실 얘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계엄을 경미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탄핵은 어쨌든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이 아니면. 근데 본인이 그걸 처음부터 속였거나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견지했기 때문에 이 보수 입장에서 이 지긋지긋한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 내지는 도구가 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선장을 좋아하지 않아도 배에 탈 수 있어요. 제가 그 배를 가지고 한번 건너볼 테니 저를 한번 배나 도구로 이용해서 한번 이걸 건너보시죠. 그래야 보수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도
만난 분들한테 들었는데, 아니, 배를 건넌다면 그 배를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배를 타고 함께 건너보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단 건너야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 그런 절호의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문제 중에 당내 갈등의 중심에도 있어요. 제명당하셨지만 그 이번에 그게 같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명을 해놓고 당내 갈등을 어. 의 중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명은 해놓은 상태에서 저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 아마 이제 이른바 친한계로 불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걸 거고, 그 행보에 대해서 이번에 대구 가실 때 서문시장에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고 대구의 우재준 의원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이걸 두고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친한계는 이런 거 말씀을 예.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명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윤석열 노선을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그 반대 지점에는 한동훈 노선을 계속 얘기해왔고, 그걸로 극복해오자고 주장했는데, 지금의 당권파는 그냥 윤석열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를 제명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당권파가 윤석열 노선을 포기했다면 저를 제명했겠습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명한 것이죠. 지금 당에 남아 계시는 그분들도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공격하고 찍어내려고 홍위병식 지금 행동들을 하는 거고요. 앵커님 이 말씀하셨죠. 해당 행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하는 윤석열 노선 계엄과 탄핵과 부정선거 끊어내자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에 해를 주는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로 세우고 재건하자는 행동이에요. 그건 해당 행위일 수가 없어요. 대신 윤석열 노선을 유지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겠다는 장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행위일 수는 없지만 해장 행위일 수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 여름 이후에 계속 상황들을 보면 제가 항소포기 이슈, 론스타, 네. 백혜룡 이슈, 네. 부동산 이슈, 그리고 사법 이 파괴 행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싸웠죠. 그리고 그걸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 당권파들은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저를 공격했어요. 제가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칼을 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제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제명된 다음에 자기들은 유효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싸운다고 하는 액션 말고 실제로 유효하게 민주당이 거기에 반응하게 하고 국민들이 반응하게 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그 힘을 아직도 제명한 다음에도 저랑 싸우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뭐 동행 얘기하시는데 주가가 5천이 넘었죠? 네. 그게 6천도 넘었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정말로 증진시키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가 난 것이죠. 대구의 제조업이 5천이, 6천이 될 만큼 나아지고 있습니까? 포항의 제조업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제철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서문시장의 경기가 6천을 느낄 정도로 뜨고 있어요? 구포시장의 경기가 뜨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서민들, 국민들은 그것과는 다른 유리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성장을 추구하고 사람들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인 보수정치는 시장에서 더 많이 가서 시장의 상인들을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소문시장의 분들의 하나라도 더 팔아드리겠다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게 비난하고 막을 일입니까? 그러면 정치 왜 합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그게
자극을 받으면 자기들도 시장에 가서 팔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서민들의 경기를 진적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거기 가면 징계하겠다? 아, 이게 무슨 후진 정치입니까? 그리고 역대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징계권을 앞세워서 휘두르는 정치가 성공한 적 있습니까? 저는 이래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이 돼요. 또 하나는 늘 이런 방식을 택하잖아요. 뭐 뻔히 보이는 몇몇의 사람들, 당권파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냥 손가락질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제소 같은 거를 뭐 해요, 대충. 그런 다음에 다른 거는 하나도 처리 안 하면서 고성국 징계 같은 건 안 처리하잖아요. 막 그거를 거의 그 자기 수족 같은 그 윤리위 감사위 동원해서 막 조자랑 헌칼듯이 휘두르는 이 방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혁시대 홍위병이나 6.25 시대에 완장 채워서 죽창 가지고 휘두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창 들고 홍위병 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당도 아닌 한덕수 옹립을 위해서 당직과 당의 소속을 가지고 옆에서 다니면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전통시장 살리자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 같이 응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제명해야 한다? 이게 무슨 영치 없는 소리입니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간 제한 없이 답변 시간을 드리고 있어서 조금 길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짧게 답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길게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제 90여일 지금 현재 시점 남았습니다. 90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예, 92일인가 뭐 그 정도 될 텐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분열입니다. 언론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서는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장동혁 대표와의 접점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냥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맡게 될까요? 접점이라는 것이 그분이 저를 제명했잖아요. 네. 그럼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건 그분이지 제가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 밖에 나와 있고 게다가 저는 당을 제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명당해서 언론에게 한 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었죠.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를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민들이나. 그런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 저는 항상 이 마음이었는데 누구를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윤석열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누가 그러던데 3.1운동 이후에 말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한 마음으로 한 정치 세력을 잘못했다고 때리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 안 하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정치 세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올해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행정통합특별법. 예. TK에서는 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지금 사실 통과 거의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오히려 저는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 기회입니다. 호남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럼 과연 대구 경북이 통합했었을 때 통합을 할까 말까의 문제도 있지만 먼저 이걸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가 밀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찬성하지 않는 지역은 이걸로 인해서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건데 그러면 더 많이 받아내서 거기 좀 더 이게 발전시켜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력이
전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는 내부에서 정리하는 그게 그 내부에 있어서의 이견을 민주당이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가 미리부터 충분히 예열이 됐었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통합이다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뤘어야 해요. 전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 20몇 명끼리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107명의 문제여야 합니다. 그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쉽지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마치 그런 리더십에 대한 어떤 과오나 실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징벌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 경북 통합은 이번에 끝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민주당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싸워야 될 대상은 대구 경북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대구 경북의 이 시민들이에요. 이 시민들이 여기서 지역을 발전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저버린다? 그럼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정치인들과 정치공학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여기서 당내에서 얘기가 잘 안 맞았다 이런 얘기가 가지고 배제한다고요? 그러고 호남만 한다? 저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거는 대표되기 전에 모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끝으로 대구 경민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는 미래로 갈 때입니다. 대구 경북의 민들이 역사 속에서 늘 정면 승부하면서 난국을 타개해온 점을 저는 정말 존경하고 제 정치가 그걸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은 많이 쭈뼛거리고 회피할지 모르지만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말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 많던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회피하지 않고 한번 정면으로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저를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배로 써주십시오. 저는 정성과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한 전 대표님 평상시 워딩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원래 그런 말씀 잘 그렇게 하시나요? 살아왔습니다. 저는 뭔가를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옵션을 국민들이 드리고 서로 선택하실 수도 아닐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손들어서 다 하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조용하잖아요. 전 이럴 때는 회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제 뜻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단어를 쓰시는 거. 죽도 좋아하고 밥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